정답이란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답이란 게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투자 목표가 뭔지 한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한번 써보세요. 아무거나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번 써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본인의 투자 목표가 뭔지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본인들이 투자를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응? 그 리스크가 있는데 그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수강생분들은 다 알 거고 제가 굳이 얘기 안 더라도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다 알 거고, 응?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까지도 투자를 해왔고 저희가 대선주 가지고 투자를 해왔잖아요. 이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제 저하고 같이 한 것은 최근 3년 동안에 대선주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대선주를 그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본인들의 투자 목표가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얘기죠. 응? 본인들의 투자 목표가. 그 최근에 제가 또 비트코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봤을 때 오늘 채팅창에 적는 이게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다. 이게 본인들이 뭐라고 썼던지 간에 본인들이 채팅창에 이렇게 써놓은 그 몇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분명하게. 그래서 지금 아직 투자 목표가 없다. 그런 분들은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본인들이 한번 투자의 목표를 한번 명확하게 한번 세워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게 나와야 이 목표가 분명하게 나와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 방법이 어떻게 할 건지 이 방법이 나온다. 이게 목표가 먼저 나와야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타나 단기 이런 걸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생각하는 게 그 단타를 하거나 단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목표가. 근데 그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돈만 벌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단타나 단기를 해서 돈만 벌자. 돈만 벌자. 그런데 그게 잘 벌리냐는 얘기죠. 그 단타 단기를 해서 잘 벌리냐. 본인들 목표대로 잘 되냐.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는데 이 목표가 저는 중요한 것은 이 목표가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달성이 가능해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목표는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죠, 의미가. 목표가 있어도 의미가 없다. 목표가 있어도.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달성이 가능한 목표. 근데 그러면 이제 방법 플러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냐. 그렇죠. 이 시간이라는 것도 내가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이 시간이라는 길이도 내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목표는 가능하면 본인들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좋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체적. 그럼 내가 해서 뭐 그 자산을 불리는 게 내 목표다. 그러면 그냥 자산을 불리는 게 목표다. 이게 아니라, 아니 나는 해서 뭐 자산을 불려서 내가 뭐 자산을 한 10억까지 불리겠다든지 뭐 20억까지 불리겠다든지 30억까지 불리겠다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현재 내가 자산이 얼만데 내가 이걸 몇 배까지 불리는 게 목표인지. 그래서 자산을 증식하는 게 내 목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산 대비 내가 2배까지 불릴 건지, 응? 제가 얘기하는 4배까지 불릴 건지, 8배까지 불릴 건지, 10배까지 불릴 건지, 이렇게 좀 목표가 좀 구체적으로. 아니, 그게 나중에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되고 안 되고는 떠나서 일단 본인들이 좀 목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막연한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좋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게 나와야. 그래서 투자의 목표는 제가 얘기했듯이 일단은 본인들이 이제 아무튼 현재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 원금, 이제 현금으로 따지면 원금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채도 있을 거고, 그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원금도 있고,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지 않겠어요? 보면은. 아파트 같은 거 사다 보면 뭐 거기에 뭐 그 대출 받은 거 1억도 있을 거고 2억도 있을 거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하다 보면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도 있을 거고 그래서 부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본인들 지금 원금이 얼마고 지금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기 이렇게 딱 정리를 해봐야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한 10년 후를 생각하면 10년 후를 생각하면 10년 후를 생각하면 이렇게 놓고 보면 부채는 줄일수록 좋을 거고요. 그래서 0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거고. 그죠? 아니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레버리지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럼 본인들이 레버리지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버리지만 쓰는 거고 레버리지 그죠? 안 쓰는 게 좋지 안 쓰는 게 이왕이면 거기서 100%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만은 막 몇백억 몇천억 있는 분들이 굳이 레버리지를 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분들도 그렇게 막 몇백억 몇천억은 아니더라도 보면은 그 레버리지라는 거, 이 부채는 이꼬로 이제 이렇게 레버리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레버리지다. 특히 이제 지금 그 이렇게 젊은 층들 20, 30대 그 젊은 분들이 지금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이제 그런 목돈들이 없다 보니까 천상 뭐 은행 돈 빌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채는 이게 이제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 갔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10년 후에는.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원금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정리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목표는 지금 목표가 아니라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돼 있을 거냐. 이게 목표가 되겠죠. 예를 들면,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 거냐.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 거냐. 이게 목표가 되겠죠. 이게. 아니, 막 20년 후, 30년 후까지는 우선 놔두고 딱 10년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10년만. 그 저는 제가 이쪽 재테크 강의하면서 20년 전부터 저는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강생분들한테 10년짜리 재테크만 잘 합시다. 저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20년 후, 30년 후는 그때가 생각하고
일단은 10년짜리 재테크만 잘 합시다. 10년짜리 재테크만. 그러면 그 다음에 10년 지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때부터 또 10년짜리 잘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 그래서 일단은 막 20년 후, 30년 후까지는 너무 먼 미래가 되니까 일단은 10년짜리만 잘하자. 10년짜리만. 10년, 그러면 10년이면 굉장히 길은 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제가 강의 시작하고 나서 10년이 두 번이나 지나갔다는 얘기죠.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강의를 거의 한 20년째 하고 있으니까 벌써 저는 강의 시작할 때 처음부터 10년짜리, 그 제가 거기 그 강의 뭐야, 그 강의 계획표에도 그 딱 넣어놨잖아요. 제가 10년짜리 그 10년짜리 투자 전략, 10년짜리 재테크, 그 10년을 내다보는 재테크. 그 전 10년을 얘기하잖아요. 20년, 30년 얘기 안 하고. 그 저는 비트코인도 전 10년만 보자는 거예요. 10년만. 10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년만 생각해 보자. 10년만. 비트코인도 10년만. 응? 딱 10년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해서 우량주도 하고, 저희가 이제 대선 테마주는 이제 저희가 마무리 단계고, 1차 정책주는 마무리 단계고, 이제 2차 정책주가 이제 몇 개월 정도 걸릴 거냐. 이제 그거 하면은 이제 대선주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이제 테마주가 됐던 우량주가 됐던 지금 열리고 있는 가치주, 가치주 시대에 맞춰서 또 가치주를 가지고 저희가, 근데 그런 것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튼 10년 후에 그 제가 아까 제가 이제 그 채팅장에 적어보시라는 게 이거예요. 사실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져 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막연한 걸 쓰시라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져 있으면 좋겠는지, 지금 대비해서 10년 후에 뭐가 달라져 있었으면 좋겠는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져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건 이제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이 원금하고 자산하고 부채하고 요 세 가지. 저희가 재테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금하고 그다음에 자산하고 그다음에 부채하고 요 세 가지죠. 세 가지. 세 가지. 그렇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제 이 상태가 지금 이 세 가지의 어떤 이 지금 현재 상태죠,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좀 이제 이게 재무 상태죠, 재무 상태. 지금 현재 재무 상태가 10년 후에 어떤 재무 상태로 달라져 있을 거냐, 어떤 재무 상태로 달라져 있을 거냐. 요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요것을. 그러려면 지금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막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내가 지금 부채가 얼마쯤 되고 자산이 얼마쯤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들고 있는 원금이 얼마쯤 되고 이것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그래서 10년 후에 응? 내가 원금은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고 자산은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고 부채는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10년 후에 내가 목표한 대로 이게 달성이 된다. 그래서 이게 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달성이. 이게 목표만 세우면 안 되고 이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된다. 달성. 10년 후에 갔을 때는 응? 내가 목표한 대로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저 목표 근처에 가 있으면 된다. 근처에. 그러니까 이 목표를 넘어가면 더 좋고 목표 이상으로 하면 좋고 목표에 딱 맞게 가도 목표보다 약간 못 미쳐도 뭐가 문제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도 목표가 있었으니까 요 근처라도 가는 거지. 이거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10년 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후에 목표를 세웠다면 지금 재무 상태가 10년 전 재무 상태하고 10년 전 재무 상태하고 지금 재무 상태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정리가 안 됐으니까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설명도 제가 예전에는
매 학기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최근에는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몇 년 전에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을 제가 갑자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설명을 한 학기 중에 한두 시간은 뭐 거의 한 두 시간 정도는 제가 매 학기 설명했어요. 매 학기. 매 학기. 그래서 먼저 이런 어떤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아니면 재테크를 하고 뭐 이런 어떤 목표.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하는 목표. 아니면 재테크를 하면 재테크를 하는 목표.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목표와 재테크에 대한 목표가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런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본인들이 이런 거예요. 이게. 이래서 여기서 보면 이 원금 있잖아요. 원금. 이 원금과 관련된 부분이 이게 뭐냐면 원금과 관련된 부분이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인 거예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 원금 관련된 부분이 이 현금 흐름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하고 부채 요것이 이게 재무 상태표죠. 이게 나누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요쪽에 지금 이제 이게 그 대선 관련된 테마주로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3년 정도는 제가 이렇게 은퇴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은퇴 설계 관련된 부분.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은퇴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아무튼 대선주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설명을 그런 이제 시간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선주도 진짜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 좀 서서히 좀 정리가 돼 가는 단계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강의 내용도 이제 약간은 제가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해요. 그 강의 내용도 지금 지나간 3년 동안 했던 거하고 앞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3년 정도는 이제 다음 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대선주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이제 또 이제 좀 시간 지나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선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서서히 이제 정리를 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제 강의 내용도 좀 약간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채팅창에 이렇게 이제 한번 본인들의 투자 목표를 한번 적어 보셔라. 이렇게 제가 해서 이제 각자 뭐 이제 비슷한 내용도 있고 좀 다른 내용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한 시간 정도 쭉 설명드린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본인들의 뭐 재테크 목표가 됐든 투자 목표가 됐든 딱 10년 후를 생각하고 10년 후를 생각해서 지금 현재 내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져 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한번 지금 어떤 투자의 목표나 아니면 어떤 재테크의 목표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많은 아까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저희는 이제 아무튼 투자를 저희는 이제 실전을 하는데 실전과 관련해서도 저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저희는 이제 실전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해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종목하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하고 요 두 가지. 제가 비트코인 얘기는 제가 계속 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앞으로 비트코인 얘기는 제가 계속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목하고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실전을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해갈 건데, 그래서 저희가 실전과 관련해서 목표는 일단은 이렇게 보면
얼마를 벌고 뭐 몇 배를 불리고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과 관련해서 목표로서 저는 얼마를 벌고 몇 배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실전과 관련해서 목표를 나는 무슨 아무튼 손절을 않는 게 목표다. 손절을 않는 게 손절을 않는 것이 목표다. 이런 목표도 저는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종목 가지고 실전을 할 거고 종목 가지고 투자를 할 건데 그리고 플러스 비트코인 가지고 실전을 할 건데 그럼 실전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실전해서 내가 몇 배 불리고 두 배 불리고 뭐 네 배 불리고 여덟 배 불리고 그런 것도 이제 좋은 목표가 되겠지만 또 실전과 관련해서 좀 막연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몇 배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절을 않는다 이런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어, 좋은 목표가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손절을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어떤 방법을 해야 손절 안 할 거냐.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지금 몇 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손절을 안 할 건지 그것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해야 손절을 안 하는지 제가 3년 동안 이게 정책주 인맥주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손절을 안 해도 되는지를 저는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3년 동안 인맥주 정책주를 하면서 종목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팔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아 이렇게 사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팔면 손절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것을 3년 동안 잘 지켜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한 얘기 좀 이해가 가신다. 한번 3번 쳐보세요. 3번. 채팅창에. 3번 써보세요. 제가 한 얘기 이해 가신다. 이거. 그러니까 지나간 3년을 한번 이제 아니 지금 대선주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니까 뭐 2차 정책주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서서히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쯤 해서는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이 정책주, 대선주, 인맥주를 하면서 내가 투자자로서 실전을 그것도 이제 이론이 아니고 실전을 해 오면서 내가 뭘 배웠는지, 뭘 알게 됐는지, 그 전에 몰랐던 어떤 부분을 알게 됐는지. 근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본인들 수익이 얼마 났고 뭐 본인들 계좌가 얼마만큼 불어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3년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그것도 실전을 통해서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나간 3년 동안에 이게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본인들이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했었을 때 이런 결과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더군다나 저희는 이제 폭락장도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더, 더 가미가 새로울 거라고 저는 봐요. 2020년 3월 폭락장도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온 3년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3년 동안은 어떻게 할 건지가 지나간 3년 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나간 3년 동안을 저희가 지나간 3년을 투자자로서 그냥 3년을 보내지 않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종목을 저희가 샀다가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가 지금도 많은 종목이 남아 있지만 그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나간 3년을 이렇게 돌이켜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지나간 3년 동안에, 지나간 3년 동안의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지나간 3년 동안에 했던 이런 방법들을 앞으로 미래에도 이렇게 잘 살려가면, 앞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실전을 해가는 데 있어서 3년 동안, 지나간 3년 동안 했던 이런 방법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3년 동안에 어떤 테마의 내용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선주에서, 대선 테마주에서 일반 테마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연장이 돼서 그 다음에 그때그때 테마와 관련해서 종목만 좀 남들보다 빨리 찾아내서 그것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렇게 가서 또 적절한 구간에서 또 수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다음 테마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쭉 가면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내가 실전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손절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일단 목표는 되든 안 되든 손절을 한 번도 안 넣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아무튼 일단 목표는 그렇게 세워본다는 얘기죠. 목표는. 그래서 내가 손절을 한 번도 안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손절을 한다고 해도 겨우 한두 번 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겠어요. 목표가 목표가 나는 손절을 전혀 안 넣는다 이렇게 세워놔야 나중에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뭐 한두 번은 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한두 번으로 끝이다는 얘기죠. 한두 번으로. 한두 번으로. 자주 막 손절을 할 필요가 없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두 번. 그것도 목표가 내가 손절을 한 번도 안 넣는다, 이런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두 번의 손절로 끝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보면. 그래서 그런 목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이렇게 손절을 내가 뭐 하나도 안 넣는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자가 누구냐? 그게 워런 버핏이에요. 워런 버핏. 그게 워런 버핏입니다. 그게 워런 버핏은 손절을 않는 것이 목표예요. 손절을 않는 것이. 손절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손절을 않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하기 위해서 종목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찾는 거죠. 종목 하나를 찾는 데 있어서. 이 말 이해 가세요? 손절을 않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종목 하나 찾는데 몇 년씩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종목 하나를 찾으면 보통 한 10년을 들고 가는 거죠. 왜? 몇 년을 걸쳐서 찾은 종목이니까. 몇 년을 걸려서 종목을 찾은 종목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죠, 본인이. 그 종목에 대해서. 그 한 10년씩 들고 가는 거죠, 종목을 사가지고. 그 손절을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워런 버핏도 2020년 3월 달 그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폭락이 올 때, 그때 우리나라 시장만 폭락 온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고 전 세계 시장이 다 폭락이 왔죠. 그때 워런 버핏도 몇 종목 손절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델타 항공하고 몇 개 종목을 손절했는데, 제가 그때 수강생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수강생분들한테. 워런 버핏이 왜 손절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응?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손절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손절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들고 있는 종목으로 봤을 때 손절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손절을 하는지 모르겠다. 응? 자,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손절을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때 많은 종목을 한 건 아니고 한두 종목, 두세 종목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종목을 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워런 버핏 같은 방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워런 버핏이 하는 그런 어떤 패턴, 워런 버핏이 하는 그런 방식, 뭐 그대로 따라서 한다 이게 아니고, 이게 워런 버핏은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시장을 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한국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가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하는 거하고 저희가 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쪽에서는. 자, 그지만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서 어떤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 투자자로서 좀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게 워런 버핏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워런 버핏이 하는 그런 방식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한국 시장에 맞게 투자를 해가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워런 버핏도 그냥 한국 시장만 가지고 투자하면 아마 지금 같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 제가 1시간 넘게 이렇게 좀, 그동안에 제가 안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이 얘기를 전에는 제가 많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오늘 갑자기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매 학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거의 10년 이상을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도 지금 이제 아무튼 정책주, 대선주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쯤 해서는 이 투자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1, 2년, 2, 3년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10년 후에 우리가 그 어떤 투자의 어떤 결과로서 아니면 그 재테크의 결과로서 어떻게 달라져 있으면 좋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목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저는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분명히 세웠을 때 아마 방법도 거기에 맞는 좋은 방법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또 종목이 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또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내용도 목표에 맞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짜리 목표가 저는 일단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10년짜리 목표를 한번 이제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설명드린 그 내용들을 좀 참고로 하셔서 한번 지금쯤 해서는 10년짜리 목표를 본인들 상황에 맞게, 본인들 재무 상태에 맞게, 본인들 현금 흐름에 맞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목표하고 내 목표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적어 보시라는 게, 다른 사람들 목표를 쓰라는 게 아니라 본인 목표를 써 보시라는 거예요. 본인 목표를. 남들이야 뭐라고 쓰든 나는 나대로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응?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왕이면 이제 그런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아까 1시간 넘게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시켜서 목표를 세우는데, 좀 저는 좀 숫자를 좀 구체적으로 넣어서 목표를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10년, 이게 막 20년, 30년, 그냥 노후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튼, 노후도 그냥 노후 이렇게 하지 말고, 응? 그 본인 노후가 몇 세 때부터를 얘기하는지, 응?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제 고령화에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단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노후라는 것도 그냥 노후 하면은 좀 막연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노후라는 게 60대부터 노은지, 65세부터 노은지, 70대부터 노은지, 이런 숫자들부터 해서, 그리고, 응? 내가 노후자금, 이렇게 하면은 노후자금도 내가 몇 세 때부터 노후자금 될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숫자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아까 이제 그 채팅창에 쓰시는 것은 이제 그렇게 쓰시는데, 본인들이 이제 혼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노후도 내가 몇 세부터, 그건 개인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본인들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그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본인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나한테 맞는 노후는 몇 세부터인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미래에 내가 뭐 내 자산을 뭐 2배 만들겠다, 3배 만들겠다. 그 미래라는 게 그게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래서 저는 10년을 염두에 두고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막연하게 목표를 쓰는 것보다 본인들이 좀 구체적인 숫자를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좀 목표가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런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은, 그래서 목표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올수록 저는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목표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 재테크나 투자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는 좀 막연한 어떤 목표보다는 숫자를 넣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는 게, 그게 이제 달성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생각을 해 가시는 것이, 그게 10년 후에 갔었을 때 그 목표 근처에 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뭐 한 3년 정도, 이제 그 투자의 결과는 개인별로 다 다를 거예요. 수강생별로 다르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어온 시기별로 다르고, 같을 수가 없죠.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처음부터 3년부터 하신 분도 있을 거고, 2년 가까이 한 분도 있을 거고, 1년 가까이 한 분도 있을 거고, 최근에 몇 개월 전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 기간이 짧았던 길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제 이 정책주가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보면 이제 2차 정책주까지 생각하면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지금 시기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